60세 이상이라면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밤마다 뒤척이며 시계를 자꾸만 보게 되는 것.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여전히 깨어있고 다리는 싸늘해서 이불 속에서도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는 것. 많은 분들이 이건 나이 들어서 그렇다, 혹은 수면제 없이는 방법이 없다 라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발에서 시작되는 아주 단순한 습관. 따뜻한 발찜질 하나가 뇌까지 진정시켜 불면증을 끊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혈관학 신경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지요. 발은 우리 몸의 끝이지만 동시에 혈액순환의 마지막 역입니다. 발이 따뜻해져야 온몸의 혈류가 고르게 퍼지고 뇌는 이제 휴식할 시간이구나 하고 신호를 받습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한 수면의학 연구팀은 60세 이상 불면 환자들에게 발을 20분간 따뜻하게 한 뒤 수면을 관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 수면 잠복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짧아졌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다른 흥미로운 시선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발찜질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는 일종의 의식적 행위라고 봅니다. 마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듯 발을 감싸주는 행위가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에 더 마음이 끌리시나요? 과학적 온도 변화일까요? 아니면 마음의 안식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면증은 결코 여러분의 나이 탓만이 아니며 약에만 의존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따뜻한 발이 어떻게 뇌를 바꾸고 또 어떤 잘못된 습관이 오히려 잠을 빼앗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발찜질 루틴은 누구나 집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지역과 수면 고민을 나눠주시면 이 채널을 통해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밤도 그냥 지나치면 10년 후 여러분의 뇌와 몸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히 발을 감싸는 습관 하나로도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뇌까지 풀리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발이 따뜻해질 때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꿀잠으로 이어지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이 따뜻해지면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피가 도는 길이 확장되고 근육이 풀리고 심지어 뇌의 신경까지 조용히 안정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죠. 발은 제2의 심장이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발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촘촘히 퍼져 있어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이 차가우면 아무리 몸통을 덮어도 전신이 쉽게 식어버립니다. 주요 학계에서도 이 점을 강조합니다. 서울대 연구진은 노인의 수면과 혈류를 비교한 실험에서 발 온도가 올라갈 때 전신 혈압이 안정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즉, 발의 작은 변화가 심혈관계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심장이 무겁게 뛰던 리듬이 가라앉고 혈관이 부드러워지며 뇌는 휴식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전통 한의학에서도 족삼리 라블리는 발의 특정 지점을 따뜻하게 하면 소화기뿐 아니라 정신 안정에도 효과가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과학과 전통이 만나는 지점, 그곳이 바로 발의 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문가가 같은 결론을 내릴까요? 아니지요. 일부 의학자들은 발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반드시 수면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호르몬 뇌파 환경 심리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최소한 뇌와 심장이 편안해지는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첫걸음을 오늘 놓칠 이유가 있을까요? 한 가지 더. 발을 따뜻하게 했을 때 신체 깊은 곳의 천은 오히려 살짝 내려갑니다.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뇌와 장기는 천이 낮아져야 깊은 잠에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즉, 발을 들면 열이 빠져나가면서 중심천이 내려가고 뇌는 지금은 잠들어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발을 덮이는 것이 오히려 몸 전체의 온도를 이상적으로 낮추는 셈입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노인이 겨울밤 발을 찜질통에 담그며 참 따뜻하다 하고 미소 짓습니다. 그 순간 발의 모세혈관들이 활짝 열리며 혈액이 부드럽게 순환합니다. 심장은 덜 힘들어지고 머리는 가벼워지고 몸은 이완되며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이 단순한 과정이 꿀잠의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도 발이 자주 차갑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몸 전체가 피로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발에 열을 되찾는 순간 전신의 활력이 다시 돌기 시작하니까요. 자, 이제 다음으로는 발찜질이 뇌와 신경 수면 호르몬과 어떤 깊은 연결을 맺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알게 되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뇌를 돌보는 최고의 루틴이라는 확신이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 숙면은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이제 쉴 수 있다는 신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신호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바로 호르몬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멜라토닌이지요. 밤이 되면 분비되어 뇌를 차분히 진정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발을 따뜻하게 하면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발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중심천이 내려가고 뇌는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줄여줍니다. 낮 동안 충분히 분비된 세로토닌이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 발찜질은 이 과정을 더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즉, 발이 따뜻해야 뇌가 밝은 낮에서 고요한 밤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일본의 한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40명을 대상으로 발찜질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단 2주 만에 불안 점수가 크게 낮아졌고 수면의 질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이 되면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건 단순히 혈액순환 효과가 아니라 뇌 신경과 호르몬의 균형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발찜질이 멜라토닌을 직접 증가시킨다는 증거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의견은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 심리적 안정과 생리적 수면 신호를 동시에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도 발이 차가우면 마음까지 불안해지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 흥미로운 대목은 뇌파 변화입니다. 미국의 한 신경학 실험에서 발을 따뜻하게 한 뒤 뇌파를 측정했더니 알파파가 증가하고 베타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파는 휴식과 안정의 뇌파이고 베타파는 긴장과 불안의 뇌파입니다. 즉, 발의 열이 뇌의 정기적 신호까지 바꾸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정말 발만 따뜻하게 해도 뇌가 바뀔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예.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체험했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약을 줄이고 발을 감싸는 습관 하나로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은 10년 동안 수면제에 의존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발을 따뜻하게 하는 루틴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약 없이도 6시간 이상 잔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제는 머리가 고요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보다 젊어진 기분이에요. 여러분,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발의 온도가 바뀌면 뇌의 호르몬과 신경이 반응하고 그 결과 숙면이 찾아옵니다. 이 단순한 연결고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찜질이 단순한 몸의 변화가 아니라 매일 밤의 수면의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처럼 반복될 때 우리의 뇌와 몸은 더 확실히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 반복된 행위를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동을 하면 뇌는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이지요. 바로 이 점에서 발찜질은 단순한 따뜻함을 넘어 잠을 준비하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질을 하면 뇌는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를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동화책을 읽어주면 그 목소리를 들으며 금세 졸음이 왔던 기억도 있지요. 이처럼 작은 반복이 곧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발찜질도 같습니다. 매일 밤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10-20분의 과정은 뇌에게 이제 긴장을 풀고 잠들어도 된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이 신호가 더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생체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뇌의 수면각성 주기가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이지요. 학계에서도 이 원리를 주목합니다. 호주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발을 따뜻하게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효율이 30% 이상 높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이란 누워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잠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오래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확실한 수면이 가능했다는 뜻이지요. 흥미로운 것은 발찜질을 의식처럼 여긴 사람들이 마음의 안정을 더 크게 경험했다는 점입니다. 나는 이제 잠을 준비한다라는 믿음 자체가 뇌를 차분히 만드는 효과를 주었다는 것이지요. 마치 명상이나 기도와도 비슷한 효과입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면 뇌는 그 자체로 쉼을 경험합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발찜질 자체보다 심리적 암시가 더 중요한 효과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물리적 온도 변화보다는 나는 지금 잠을 잘 준비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일까요? 마음의 힘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80세 환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발을 드는 그 시간이 제게는 기도하는 시간 같아요. 발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마음도 따뜻해지고 어느새 눈이 스르르 감겨요. 그분은 수면제를 줄였을 뿐 아니라 아침마다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차오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발찜질은 단순히 혈관을 열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닫고 뇌를 안심시키는 하루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반복될 때 불면증은 점점 뇌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면 루틴을 가지고 계신가요? TV를 켠 채로 잠들거나 휴대폰을 붙잡은 채 눈을 감는 습관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습관 대신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새로운 루틴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수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의 밤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발찜질이 단순히 수면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치매와 우울 같은 뇌질환 예방에도 의외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을 따뜻하게 하는 단순한 습관이 단지 숙면만 돕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그 효과는 훨씬 더 깊고 더 멀리 갑니다. 뇌 건강, 특히 치매와 우울증 같은 질환에도 의외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세포가 점점 손상되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말초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 순환이 부드러워져 뇌까지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이 작은 순환 개선이 장기적으로는 뇌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스웨덴의 한 연구에서 노인의 말초 순환 개선이 인지기능 유지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발이 따뜻한 사람일수록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느리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따뜻한 발 하나가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울증과의 관계도 흥미롭습니다. 우울증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로토닌 바로 이 물질이 부족할 때 우울이 찾아오지요. 발찜질은 이 세로토닌의 안정적 전환을 돕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몸이 풀리면서 불안과 긴장이 사라지고 기분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문화적 예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노인들은 사우나 문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몸을 드는 이 습관은 치매와 우울증 발생률을 크게 낮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나가 어렵다면 우리에게는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지요. 작은 사우나가 발끝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효과에 대해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는 발찜질과 치매 예방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분명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 뇌의 혈류를 돕고 정서를 안정시키며 결과적으로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매와 우울을 예방하는데 수억 원짜리 치료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발을 데워주는 그 시간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말에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십니다. 실제 사례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은퇴 후 무기력감과 불면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수면제와 한굴제까지 복용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지요. 그런데 매일 밤 발찜질을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기대돼요. 그분은 더 이상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발을 따뜻하게 하는 작은 습관이 이렇게 뇌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라도 발을 감싸는 시간을 단순한 수면 루틴이 아니라 뇌 건강 루틴으로 받아들이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반대로 발이 차갑고 혈류가 막히면 어떻게 불면의 덫에 걸리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효과를 알았다면 이제 나쁜 결과도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이 차가우면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불면증의 시작,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발끝까지 따뜻한 혈류가 도달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냉족증, 냉주정이라는 증상이 흔히 나타나지요. 잠자리에 들어도 발이 얼음처럼 차갑고 이불 속에서 한참을 뒤척여야 겨우 따뜻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이 차갑다는 건 곧 몸 전체가 긴장 상태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혈관이 수축되어 뇌로 가는 혈류도 불안정해지고 결국 뇌는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결과는 뻔하죠. 잠은 오지 않고 피로는 쌓이고 새벽까지 뒤척이게 됩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수면 연구에서 발 온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수면 잠복기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발이 차갑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불면의 덫에 걸릴 확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발이 차면 심장이 병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혈액이 발끝까지 돌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심장과 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이 말은 일정 부분 근거가 있습니다. 말초 혈류 장애는 곧 심혈관 건강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발이 차다고 해서 반드시 불면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불면 환자의 상당수가 차가운 발을 호소한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강력한 촉발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마다 발이 시려워 전기장판에 발을 붙이고 계시진 않나요? 잠깐은 따뜻해질지 모르지만 혈관은 더 약해지고 몸은 인공열기에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불면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자주 드립니다. 발이 시리면 마음까지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맞습니다. 발이 차갑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을 동반합니다. 따뜻해야 할 곳이 차가우면 뇌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잠을 밀어내지요.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발을 차갑게 두실 건가요? 아니면 따뜻하게 감싸실 건가요? 선택은 분명합니다. 발이 따뜻하면 뇌가 편안해지고 발이 차가우면 불면의 덫이 시작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많은 어르신들이 발을 덮이려다가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바로 과도한 전기장판 사용의 위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발이 시려서 전기장판 위에 의지하고 계신가요? 따뜻하면 좋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전기장판 사용은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키고 몸을 조용히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기장판은 빠른 시간 안에 몸을 달궈줍니다. 처음에는 참 편안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열이 인공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밤이 되면 중심천을 1도 정도 낮추면서 뇌와 장기를 쉬게 합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으로 계속 열을 가하면 중심천이 내려가지 못하고 뇌는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몸은 뜨거운데 잠은 더 오지 않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은 전기장판을 사용한 그룹과 발만 따뜻하게 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전기장판을 오래 사용한 사람들은 깊은 수면 REM,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뒤척임이 늘었습니다. 반면 발만 든 그룹은 수면의 질이 오히려 향상되었지요. 즉, 부분적 일시적 따뜻함은 도움이 되지만 과도한 전신 가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겨울밤이면 구들장 위에 잤습니다. 하지만 그 구들은 서서히 식으며 자연스럽게 천 리듬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반면 전기장판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몸은 밤새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비슷한 원리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물론 모든 학자들이 전기장판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적절히 짧게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얼마나 사용하느냐입니다. 특히 잠든 뒤에도 계속 켜두는 습관은 가장 위험합니다. 발은 화끈거리는데 정작 뇌는 차갑게 깨어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전기장판 위에서 자고 나면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입이 바짝 마르고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뇌가 밤새 쉬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장판을 꼭 쓰고 싶다면 잠들기 전 15분 정도만 미리 예열하는 용도로 쓰고 잠들 때는 반드시 끄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엔 발을 전용 찜질팩이나 따뜻한 양말로 감싸주세요. 이렇게 하면 중심천은 내려가면서 발은 따뜻하게 유지되는 이상적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전기장판은 잠자리를 준비하는 도구이지
밤새 몸을 태우는 불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웃으십니다. 여러분, 뇌가 쉴 수 있어야 진짜 꿀잠이 옵니다. 지금이라도 전기장판 사용 습관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으로는 또 다른 교묘한 방해꾼, 바로 밤늦게 먹는 카페인이 어떻게 발의 혈관과 수면을 동시에 망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불면을 방해하는 가장 교묘한 적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카페인입니다. 나는 커피를 잘 안 마시는데요. 하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커피뿐 아니라 홍차, 녹차, 초콜릿, 심지어 일부 진통제에도 숨어 있습니다. 카페인의 작동 원리는 단순합니다. 뇌에서 졸음을 유도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카페인은 그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즉, 뇌는 피곤한데도 아직 깨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60세 이후에는 카페인의 대사 속도가 더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오후에 마신 커피가 밤에는 거의 사라졌지만 나이 들면 저녁에 먹은 초콜릿의 카페인조차 새벽까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커피를 안 마시는데 왜 잠이 안 오지? 라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에서 저녁 6시에 카페인을 섭취한 그룹은 수면이 평균 1시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면의 깊이도 얕아졌다는 점입니다. 즉, 카페인은 단순히 잠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잠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중의 방해꾼입니다. 여기서 발과의 연결도 놓칠 수 없습니다. 카페인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 발끝 같은 말초 혈관은 가장 먼저 조여듭니다. 그러니 밤늦게 카페인을 섭취하면 발이 차가워지고 혈류가 막히며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죠. 물론 일부 학자들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차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에 커피를 마셔도 잘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면으로 고생하는 대부분의 어르신에게는 작은 양의 카페인조차 치명적인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밤 2-3시간씩 뒤척이며 수면제를 찾곤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녁마다 홍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홍차도 카페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지요. 그 습관을 끊고 대신 따뜻한 보리차로 바꾼 뒤 2달 만에 자연스럽게 6-7시간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커피를 끄는 게 아니라 제 불면증을 끄는 거였네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도 달콤한 초콜릿이나 녹차를 드셨나요? 그 작은 한 입이 오늘 밤의 불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낮에 즐기시되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도 잠이 오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의 식탁에 카페인이 숨어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는 카페인보다 더 위험한 함정, 바로 수면제 의존의 조용한 덫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불면이 오래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수면제입니다. 병원에 가면 쉽게 처방받을 수 있고 먹으면 금세 잠이 오는 듯하니 마치 해결책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조용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수면제는 근본적으로 뇌를 억제하여 강제로 잠을 유도하는 약물입니다. 즉,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를 잠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성이 생기고 용량을 늘려야만 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결국 뇌는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잃어버리지요. 실제로 미국 수면학회 보고에 따르면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한 노인의 경우 기억력 저하와 인지장애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밤에 자려고 먹은 약이 오히려 낮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더 무서운 점은 수면제를 복용하면 깊은 수면,
REM 수면 단계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잔 것 같아도 뇌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셨습니다. 약 없이는 단 하루도 잠을 못 잔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실상 약의 노예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자는 건지 기절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운 말씀이었지요.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그분이 매일 밤 발찜질을 시작하면서 서서히 약을 줄여갔고 6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 뇌를 다시 훈련시켜 나는 스스로 잠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심한 불면에는 수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급성 불면이나 극심한 불안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장기화될 때입니다. 잠들기 위한 보조수단, 이 없으면 못 자는 필수품, 이 되어버리는 순간 뇌는 약에 종속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혹시 약 없이는 오늘 밤이 두렵지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불면증보다 더 큰 위험일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약에 의존하기보다 발을 따뜻하게 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며 뇌의 자연 회복력을 살리는 길을 함께 찾으시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층 더 따뜻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찜질이 단순히 몸을 드는 것을 넘어 감정까지 풀어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숙면은 단순히 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함께 잠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찜질은 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까요?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말단, 가장 외로운 자리입니다. 하루 종일 체중을 버티며 신발 속에 갇혀 고생하지요. 그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순간 단순히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위로받고 있다는 감정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발찜질을 하는 그룹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즉, 따뜻함이 단순히 육체적 이완을 넘어 심리적 진정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따뜻한 포옹과도 같습니다. 발을 감싸는 순간 온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을 얻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을 드는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을 드는 겁니다.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매일 밤 발을 드며 손주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떠올린다고 하셨습니다. 그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져서 눈물이 나올 만큼 편안해져요. 그분은 불면증이 차츰 사라지고 아침마다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발과 감정이 실제로 신경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모여 있고 그 자극이 척수와 뇌의 변형해로 전달됩니다. 변형해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영역이지요. 따뜻한 자극은 이 영역을 안정시켜 불안과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발찜질이 감정을 직접적으로 바꾼다기보다는 단순한 이완 효과일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발이 따뜻해질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면이 줄어드는 경험을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도 마음이 무겁지 않으셨나요? 걱정, 근심, 외로움이 발끝까지 내려와 얼어붙진 않았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발을 따뜻하게 감싸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까지 풀리며 눈꺼풀이 조용히 내려앉을 겁니다. 감정이 풀리면 수면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억지로 자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발의 따뜻함이 곧 마음의 따뜻함이고 마음의 따뜻함이 곧 뇌의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발찜질이 단순한 습관을 넘어
마음과 뇌를 동시에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습관을 어떻게 평생의 루틴으로 만들어 뇌 건강과 꿀잠을 오래 지켜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이 단순히 불면을 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뇌와 마음까지 치유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지요. 이 습관을 어떻게 평생의 동반자로 만들 수 있을까? 발찜질은 특별한 장비나 큰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 한 대야 혹은 찜질팩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밤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한다는 마음으로 이어가는 것이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3가지 기본 루틴을 권합니다. 첫째, 저녁 9시 이후 15-20분 발찜질. 물 온도는 약 3샤도 미지근하면서도 편안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찜질 후 발 마사지. 손으로 발바닥과 발목을 부드럽게 눌러주면 혈류가 더 원활해집니다. 셋째, 따뜻한 양말 착용. 찜질 직후의 온기를 오래 유지시켜 주어 깊은 잠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수면을 돕는 것뿐 아니라 매일의 나를 돌보는 의식이 됩니다. 70대 환자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드는 시간이 이제 제 하루의 감사 시간이 됐어요. 잠들기 전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니 오히려 인생이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점은 발찜질 루틴이 단순히 몸과 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자각이 생기면 수면뿐 아니라 식습관, 운동 습관까지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결국 발을 따뜻하게 하는 습관 하나가 건강한 노년의 전체 그림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정말 발찜질 하나로 평생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마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발찜질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습관이라는 점에는 많은 전문가가 동의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불면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발찜질을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로 삼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행위가 쌓이면 뇌와 마음은 점점 더 확실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어릴 적 자장가가 들리면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오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발은 매일 여러분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발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그 보답이 바로 건강한 수면, 젊어진 뇌, 그리고 활기찬 하루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 순간이 어떻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의 단순한 습관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뜻한 발찜질.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혈액순환이 열리고 뇌는 안정되며 수면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또한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서 불면의 고통이 사라지고 삶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반대로 발이 차가우면 전기장판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카페인과 수면제에 매달리게 되면서 불면의 덫이 깊어졌습니다. 좋은 습관은 뇌와 마음을 살리고 나쁜 습관은 뇌와 마음을 해칩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발을 감싸는 그 작은 선택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나는 약 없이는 못 잔다 라는 두려움 속에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하다는 체념에 익숙해져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 순간 뇌와 마음이 다시 회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밤 발을 따뜻하게 해보십시오. 그 습관이 쌓이면 불면의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꿀잠이 여러분의 밤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꿀잠은 아침의 활력을, 낮의 기운을, 삶의 의욕을 다시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오늘 밤은 꼭 따뜻한 발로 깊은 잠 이루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